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고 현재 아들 하나 있는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삶은 예측을 할 수 없어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죠. 건강하고 평생을 어려움 없이 살았던 제게 이런 큰일이 닥칠 줄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모두 전문직이시고 꽤 괜찮게 사는 집안에서 이남 일녀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딸이 귀한 집안이라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저는 예중 예고 졸업 때 피아노를 전공했고 같은 대학에서 만난 3살 연상인 취예과 출신 남편과 8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사업가셨고 남편네 집안 역시 저와 비슷하게 사는 집이었으며 흔하게 알려진 혼수 리스트 이런 것 같은 건 전혀 없이 적당한 혼수 예단으로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와 남편은 2년여간 신혼생활을 즐긴 후 적당한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하나를 낳이 길렀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건물에서 병원을 개업했고 저는 같은 건물 그 위층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자상하고 듬직한 남편은 제게 언제나 사랑한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남자였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의지하며 사랑스러운 아들과 행복하기만 했던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레슨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유치원 선생님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이가 전날 숙제로 그린 가족 그림을 영어로 설명해주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깜빡 잊고 스케치북을 집에 놓고 왔다는 겁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었고 저는 알겠다며 강사 선생님께 피아노 학원을 맡긴 뒤 부랴부랴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올라탔는데 그때 제가 내렸던 역 엘리베이터에서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네, 남편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맘에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려 했지만 남편의 뒤를 이어 어느 젊은 키 크고 늘씬한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같은 차에 타는 바람의 순간 이게 뭔가 싶었네요. 묘한 느낌이 온몸을 쎄하게 스치는데 저는 서둘러 시동을 켜 저도 모르게 남편의 차량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어라고 되뇌이며 스스로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토록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신호 때문에 멈췄고 저는 한 차선 건너 남편의 차량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맞닥뜨리고야 말았네요. 남편은 여자와 차창이 열려진 상태에서 낯뜨거운 온갖 애정행각을 펼치고 있었고 저는 배신감의 입술에 피가 맺힐 정도로 꽉 깨무는 상황에서도 애써 정신을 차리며 증거사진을 몇 장 찍어 남겼습니다. 겨우겨우 감정을 눌러 참으며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디냐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뻔뻔스럽게도 어디긴 나 지금 간호사들이랑 앞에 밥 먹으러 나왔지. 참 당신 괜찮으면 이따 처갓집이나 갈까? 오늘 보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결혼기념일이시더라고. 바쁘셔서 그런지 두 분 다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따가 우리가 서프라이즈 파티 해드리자. 어때? 라고 입을 놀리는데 말 그대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더군요. 뒤에서 버젓이 눈앞에서 바람을 피는 주제에 앞에선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주는 남편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여자의 육감이란 결코 무시 못한다는 뜻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남편의 뒤만 밟았던 저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른 채 쫓아가다가 그만 미처 저를 못 본 좌회전하는 화물트럭과 부딪혀 큰 사고가 나고 말았던 겁니다. 멀어져가는 의식화 중에서도 남편에 대해 집착을 놓지 못했던 저는 부서져가는 몸뚱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눈을 뜨고서야 사고에 대한 끔찍한 안타깝지만 환자분은 경축뼈 손상으로 신경이 눌려 하반신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하반신 마비 증상까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 돼요 선생님. 제가 다리를 못 쓰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놀아줘요? 제가 피아노 연주할 때 페달은 어떻게 밟아요? 일상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의사에게 울부짖었지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벗어났고 저는 말리는 가족들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는 제 상태를 보고 업장이 무너지신 듯 했지만 제가 절망할까봐 차마 감정 내색조차 못하시고 저를 마냥 쓰다듬기만 하시면서 그때 제 다리를 앗아간 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세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더군요. 사고의 자세한 경과를 듣고 오는 길이라며 면상을 들이미는 남편의 저 파렴치한 자태에 대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찾아 남편의 얼굴에 던지며 모든 저주 어린 원망을 퍼부었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그때 그 여자랑 그딴 짓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런 꼴이 되진 않았을 거야. 너 가만 안 둬.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악을 써댔고 남편은 증거 앞에서 뭐라 발뺌조차 하지 못한 채 저희 친정 식구들과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다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따위 것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허나 다리보다 아팠던 건 남편에게 배신당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있노라니 그때의 차량 속 남편과 상간녀의 애정행각에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후회 소식을 전해들은 시부모님께서도 믿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에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양가 부모님들은 비통해하시며 모든 책임을 하나같이 남편한테 돌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대했던 제 남편은 한순간에 제 생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네요. 남편은 퇴원 수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제게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춰주곤 사죄했습니다. 당분간 병원에 페이닥터를 고용하기로 했어. 한순간의 실수로 당신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 맘도 몸도 내가 다 회복시켜주도록 노력할게. 제발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악에 받쳐 그래 잘 생각했네. 버젓이 불륜을 저질러서 양심마저 없을 줄 알았더니만 그나마 다행이야. 이제부터 당신은 무조건 나랑 붙어 있어야 돼. 단 한순간도 내 눈앞에 안 있으면 나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알겠어? 라고 단단히 경고를 주니 남편은 그저 알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남편의 끝이 보이질 않는 병수발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남편의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계좌 같은 사생활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관한 모든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별말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고 제 맘을 풀어주려고 시시때때로 노력을 했습니다. 철없는 아들은 엄마의 다리가 아픈 것에 대한 걱정보단 그저 엄마 아빠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 거슬려 어느 순간 제 아빠와 꼭 빼닮은 아들에 대한 미움이 생겼고 가엾은 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제 아빠에 대한 제 분노까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늘 화를 내니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서워하며 멀리했고 아이의 감정은 당연한 건데 가슴이 아픈 와중에도 원망스러웠네요. 가족에게 제일 미안했고 화가 났으며 죄책감이 들었고 제 상처만 떠올라 철저한 피해의식 아래 어느 누구든지한테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재활훈련을 해도 무너지기 일쑤였고 목표한 것을 못 채울 때마다 남편과 아이에게 그대로 책임을 전가하며 울고 소리치고 했어요. 저를 비롯한 가족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피가 말라갔지요. 남편도 제가 나을 길 없으니 도무지 견디기 힘들었는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더군요. 당신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발 우리 애한테는 그러지 말자. 나도 당신 옆에 지키는 거 힘들고 숨이 막힐 지경이야.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된 거 알겠지만 계속 당신이 이러면 나도 다시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어. 라고 짓거리자 기가 막히고 어이없던 저는 감히 어디서 그딴 말을 하냐고. 네가 다시 생각해보면 대체 어쩔 셈인 거냐고 몰아붙였고 남편은 지친 듯 그만하자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딜 가냐고 악을 쓰며 예전처럼 남편을 뒤쫓아가려고 휠체어를 급하게 틀었고 그러다 뭔가 잘못됐는지 휠체어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전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어요. 아! 하는 비명과 동시에 저는 감각없는 다리를 끌어가며 앞으로 나아갔고 내 맘대로 하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괴로움에 뼛속 깊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버린 줄 알았던 남편은 방문을 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쓰러졌던 저를 휠체어에 앉히며 제 손을 붙잡고 하염없는 눈물을 쏟더군요. 미안해. 내가 방금 한 말 다 잘못했어. 그렇게 사랑했던 당신한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그냥 친구들 모임에서 만난 여자였는데 당신과 우리 아들이랑 사는 평온한 일상이 그 지루함이 행복인 줄 미처 몰랐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따위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 다리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힘쓸게. 우리 아들을 봐서라도 다시 시작하자. 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돌려놓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그러니 당신도 조금만이라도 열어줘 부탁할게. 남편은 지난 세월에 관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느껴져 울음을 쏟아내었으며 엄마 아빠가 울고 있으니 겁에 질려 온 아들을 껴안고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굴 탓한다 한들 어차피 제 다리가 원래대로 돌아올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를 악물고 재활훈련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제 재활훈련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재활의학과 교수님께 진단을 받게 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훈련을 함으로써 제 다리에 힘을 길러 나갔습니다. 잘 되는 날은 기뻤고 뜻대로 잘 안 되던 날은 좌절했던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감정 기복이 심해지긴 했지만 다리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제게 감정까지 다스리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남편과 아들은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아들은 고작 5살에 불과했는데 5살짜리 눈에 비친 엄마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엄마라고 그림을 보니 아들의 눈에 비친 저는 도깨비였고 마귀 할멈이었네요. 그렇지만 노력이 헛된 게 아니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다리의 감각이 아주 조금씩 찾아들기 시작했고 이를 곁에서 본 가족들은 기적이라며 절 응원해 주었어요. 저도 기쁜 나머지 희망을 갖고 더욱 더 열심히 훈련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끔찍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날은 마침 시부모님께서 집에 방문하신다고 연락을 받아 남편은 집에 남기로 하고 재활훈련을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다녀왔던 때였어요. 그날따라 훈련이 힘들어서 지친 나머지 일찍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진심을 알게 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도어락 문 여는 소리가 묻힐 정도로 큰 소리가 나던 집안 분위기에 저와 친정부모님은 들어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웬일인가 싶어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허나 심상찮은 기운에 제가 쉿입술에 손을 가져다 대었고 문을 조금만 열어놓은 상태로 듣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과 남편의 대화 내용은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뒷바라지 할 거냐? 솔직히 네가 바람을 폈다 한들 네가 걔를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신호 어겨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대체 누구 탓을 해? 오늘 너 몰골 보고 깜짝 놀랐다. 그냥 간병인 쓰면 될 걸 너 괴롭히려고 지수발 들게 하는 거 어찌나 괘씸한지. 나 도저히 맘 아파서 안 되겠다. 걔랑 당장 이혼하고 끝내. 기왕 이렇게 된 거 맘에 썩 들진 않지만 그 애 며느리 삼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어쩔 수 없이 생긴 네 아이까지 나와 책임지며 사는 모습 보면 아예 근본부터 몹쓸 아이는 아닌 것 같으니 아버지 조금만 타이밍을 봐요. 적어도 이혼을 원활하게 하려면 제가 다리 불편한 아내 버리고 새장가 갖다 놓으면은 곤란해요. 저도 다 계획이 있어요. 치료를 위해 헌신을 다한 남편을 피말리도록 괴롭힌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나중에 재산 문제든지 양육권 문제든지 더 유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 못된 것이 너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한테까지 그랬던 것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겠더구나. 감히 우리 장손에게 얻다 대고 화풀이야. 애니 자격도 없는 것. 증거자료 녹음해놓고 동영상 찍어놨다고 했지? 그럼요, 다 준비해놨어요. 디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만 그 사람 좀 잘 봐줘요. 집사람보단 집안은 좀 떨어지지만 그 때문에 더 우리에게 잘할 거예요. 우리 아들도 몇 번 만나보니까 지 엄마보다 그 사람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의사 사모님을 바랬던 여자니까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비 맞춰가며 잘할 거예요. 다 잘 될 거니까 저만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주고받는데 친정 부모님과 저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과연 사람인가요? 이제까지 제 앞에서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했던 건 노림수가 있었던 남편의 기상천외한 쇼였던 겁니다. 겉으로는 제게 온갖 가머니설로 사람 위하는 척 좋은 남편 아빠인 척 가식을 떨다가 뒤에서는 저 시부모라는 잡자들이랑 쓰레 같은 말들을 짓거리고 있었다니 그저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아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시부모님이 현관으로 나왔고 눈앞에 등장한 친정 부모님과 저의 모습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모양새로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찔린 게 많으니 놀랄 것도 많겠다 싶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쥐고 흔들었습니다. 야이 못된 인간들아 뭐. 딴 여자랑 애 낳고 살림 차린 아들 새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 딸을 버린 다음에 그 상간녀를 며느리로 맡겠다고.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더니 네 아들놈이 썩어문 들어질 니들 돈돈을 닮았으니 제정신이 박힐 수가 있겠냐. 오냐 잘됐다. 이때껏 참아왔던 분풀이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했고 시어머니 어머어머 이상스러운 여편네 이거 못나 하며 정작 아등바등하고 있는 꼴이 참으로 웃지 못할 광경이더군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노망난 여편네라면서 저희 엄마를 억지로 떼내 밀착고 이에 격분한 저희 친정아버지가 참다 못해 시아버지한테 달려들어 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멈추지 않고 남편까지 한 번에 잡아 응징을 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검사로 임했을 때도 성질이 보통 아니라고 명성이 자자했는데 과히 그것도 일망타진 하는 처리 솜씨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투극이 가라앉았고 너희들 당장 고소해서 콩밥 먹이겠다는 시어머니의 아련한 외침에 저희 친정아버지는 법 조항 하나하나 들어가며 고소해봤자 쌍방폭행이라고 맘대로 해보라고 했네요. 게다가 니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증거 우리는 못 남길 줄 알았냐면서 파렴치한 대화들 각도에 맞게 동영상까지 찍었으니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든든한 친정아버지의 말에 엄마와 저는 그야말로 통쾌함을 맛봤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분함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을 모든 위자료, 상간녀에게 받을 위자료, 재산 분할을 비롯한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시부모님께 받을 위자료까지 친정아빠 도움으로 싹 다 완벽하게 책정해서 받아내기로 했어요. 금전적인 부분이 제게 결코 위로가 될 순 없었지만 친정아빠는 웃으면서 돈은 더 위로받으려고 뜯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 괴롭혀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몰아가면서까지 재산 지키려고 아득바득한 것들에게 돈 뜯기는 것만큼 세상에 억울하고 분한 게 또 있는 줄 아니? 거기다 그놈 병원 페이닥터 써서 운영해서 그런지 환자가 줄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더라. 이 상황에서는 딱 알맞은 합법적인 처벌 아니겠니?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말았네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웃는 것을 보고 우리 딸은 역시 웃는 게 제일 이쁘다며 저를 다독거려주셨고 그러다 냉정히 들리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세월에 관해서는 정리를 하고 적어도 죄 없는 아들에게 상처 주는 엄마는 되지 말라고 조용히 일러두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친정으로 들어왔고 친정엄마 곁에 꼭 붙어있으며 저를 낯설게 대하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 엄마 무릎에 앉아 허방이 한번 타볼까? 엄마가 책도 읽어주고 피아노도 쳐줄게. 엄마한테 와볼래? 라고 하자 아들은 살짝 주춤거리다 이내 제 앞에 다가와 여느 때처럼 뽀뽀를 해주고 절 가만히 살핀 후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함이 전해져와 미안하고 더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미워서 덩달아 죄 없는 어린 아이에게까지 못할 짓을 해버린 못난 엄마의 모습을 후회하며 앞으로 잘 살기로 마음먹었네요. 후에도 피땀 흘려 재활훈련을 했지만 감각이 돌아온 것 외에는 크게 차도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전과는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신체의 불편함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친정 가족들과 제 아들의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운영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가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어찌됐든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기더군요. 마음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게는 항상 든든한 제 가족들이 남아있으니깐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 항상 삶에 감사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